삶에 반복되는 순환이 있나요? 비슷비슷한 사람과 사건들이 끊임없이 당신을 끌어당기나요? 어쩌면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칼 융에 따르면 우주는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에너지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에게 떨어지는 이상한 무게를 아시나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름 붙일 수도 없는 무언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영혼을 천천히 끌어내리는 듯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은 칼 융이 평생 동안 이해하고자 노력했지만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 즉 우리의 내면 에너지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느끼고 진동하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에너지는 단순히 몸이나 마음의 진동뿐만 아니라 영혼의 진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에너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당신은 어떤 에너지로 깨어났습니까? 불안, 불안정, 평화? 이러한 자각은 우리 대부분에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만 느끼는 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기 심리학을 에너지 수준으로 끌어내렸을 때 그는 심리학을 더 이상 단순한 과학적 구조가 아닌 영혼의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우리가 왜 생각하는지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기본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면 이 두려움은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마치 자석처럼 버림받을 상황을 그들의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에너지는 항상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너지 법칙이 작용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주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진부한 말이 아니라 심리학과 존재의 기본 법칙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무의식과도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재의식 속 감정, 억누른 생각, 말할 수 없는 문장, 말하지 못한 욕망. 이 모든 것은 에너지의 형태로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발산합니다. 칼 융은 잠재의식이 단순히 트라우마의 저장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영역은 방송 센터이기도 합니다.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칼 융의 작업 목적은 사람이 이러한 내면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억압된 에너지가 방출되고 변형되고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진정한 자아에 더 가까워집니다. 에너지를 바꾸면 사람도 변합니다. 삶의 흐름도 바뀝니다. 더 이상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방시켜 줍니다. 칼 융의 통찰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더 이상 예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외부가 아닌 내면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외면 또한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내 안에 진정으로 무엇을 느끼는가? 어떤 감정을 억누르면서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가? 두려움일 수도 있고 죄책감일 수도 있고 무가치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이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보이지 않는 삶을 형성합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자신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난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자신을 바라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나요? 댓글에 한 단어로 적어주세요. 지금 당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진심으로, 솔직하게 당신 자신을 위해. 자각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감정,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 압박감, 혹은 그 반대로 근거 없는 흥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영역이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기 평생 깊이 연구하며 무의식이라고 불렀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억누르는 것까지 함께 살아갑니다. 일상생활에서 내리는 대부분의 선택, 느끼는 감정,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의 근원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단순히 과거가 묻힌 금고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적인 에너지장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은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억압된 감정,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을 에너지 파동처럼 우리 주변에 퍼뜨립니다. 이 에너지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주는 말이 아닌 에너지를 듣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도 무의식 속에 울려 퍼지는 두려움, 분노, 죄책감은 우주에 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들은 우리에게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외면의 세계를 바꿀 수 없다. 우리가 내면에 억누르는 모든 감정, 해결되지 않은 모든 갈등은 어떻게든 우리 삶에 구체화됩니다. 에너지는 억눌리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변할 뿐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변형되지 않으면 사건, 사람,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끊임없이 비난받았던 사람은 나중에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배우자나 상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에너지가 우주에 보내는 부름입니다. 나는 부족해 라는 믿음은 더 이상 생각이 아니라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마치 자석처럼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자신이 주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종종 자신이 무엇을 주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발산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그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무의식 속의 모든 기록,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흔적은 에너지 주파수처럼 작용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관계에 처해 있다면 이는 무의식적인 버림받을 준비 외 외부 반영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환경에 처해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미 내면 어딘가에서 이러한 부족함을 확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감정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에너지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면의 무가치함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당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조용하지만 그 영향력은 큽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우리가 무의식을 적이 아닌 안내자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 안에 억압된 모든 감정은 실제로 변형되기를 기다리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실현될 때 외부 세계의 반영 또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바꾸려면 먼저 무의식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행동에 벌떡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반응한 적이 있나요? 이러한 감정은 표면으로 솟아오르는 작은 파도와 같지만
그 뒤에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윤기 그림자 원형이라고 부르는 억압된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억압하고 사회, 가족 또는 자신의 이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묻어둔 면들입니다. 이러한 면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억압된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 안에 에너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축적되고 심화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생명 에너지를 방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악순환에 빠뜨립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그림자 에너지는 우리 잠재의식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효과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모든 억압된 감정, 모든 생각, 모든 충동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발산되는 진동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 진동을 감지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분노는 외부의 화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억누르는 질투는 우리가 질투하는 관계에서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억누르는 권력에 대한 욕망은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들과 마주하게 합니다. 네, 당신은 당신이 주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신은 당신이 억누르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에너지는 억눌러도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처럼 변해 배후에서 당신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칼 융의 가장 인상적인 말은 이것일 것입니다. 의식화되지 않은 모든 것은 운명으로 경험된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사실 우리 그림자의 작용입니다. 끊임없이 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유형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외부 세계에 우리 그림자 에너지가 메아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림자를 가장 많이 볼 때 비로소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내면에서 억누르는 부분들의 거울인 것입니다. 누군가 오만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오만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 오만함을 그렇게 강하게 느끼는지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강해지고 싶지만 그것이 이기적이라고 느껴 억눌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목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기를 원하지만 어린 시절 수치심 때문에 억눌렀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내면에서 싸우는 대신 생명 에너지가 외부를 창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당신을 벌거벗은 채로 남겨둡니다. 잊혀진 어린 시절, 억압된 욕망, 거부된 약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강인함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상처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당신을 특별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면모들도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림자에 맞서면서 당신의 에너지장은 변화합니다.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끌리지 않고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에너지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아닌 당신의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림자와 화해하여 에너지를 변화시키면 운명 또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억압된 부분들이 당신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작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당신의 동맹입니다.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모든 측면의 총합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거부하면 분열되고 받아들이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함은 당신의 생명 에너지가 가장 순수한 형태로 흐르도록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느끼시나요? 행복, 두려움, 불확실성? 아마 어떤 감정도 콕 집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의 하루를 좌우할 감정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은 칼 융기 그의 저서에서 자주 언급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기분, 즉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상태입니다. 기분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칼 융의 심리적 투사 개념 또한 여기서 작용합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내면 세계를 외부에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내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상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줄 만한 것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면 아주 사소한 비판조차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기분은 단지 우리 내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안경처럼 모든 것이 그 색깔을 띱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이 기분입니다. 이 기분은 우리의 내면적 경험뿐만 아니라 외부 현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우리의 에너지와 완전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칼 융의 내면이 변하지 않는 한 외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순한 개인적 발전의 명제가 아닙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마음 상태에 따라 매우 다르게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가 지연되는 경우처럼요. 스스로에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는 단순한 타이밍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이는 마치 파멸의 전조와 같습니다. 같은 사건이 두 개의 다른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에너지장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장은 삶의 경험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융의 또 다른 개념인 리비도가 작용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리비도는 성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생명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팽창하거나 수축합니다. 마음 상태가 긍정적이면 에너지는 외부 세계로 흐릅니다. 우리는 호기심을 갖고 관계를 맺고 생산합니다. 하지만 마음 상태가 우울하면 에너지는 내면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우리는 마음을 닫고 방어적이 되고 회피합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바꾸지 않고 내면의 기분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으면 발산하는 진동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낮은 진동은 비슷한 사건들을 끌어당깁니다. 마치 사슬처럼 기분이 나빠지고 나쁜 생각들이 마음을 에워싸고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기분은 더 나빠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은 자신의 기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말고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기분이 나빠요 라고 말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받아들이는 것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내면의 힘의 기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분이 어떠하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통제력을 얻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모든 기분은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내면의 기분을 바꾸려면 먼저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글쓰기, 말하기, 춤추기, 걷기. 이 모든 것이 에너지를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 때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당신을 그 감정 속으로 이끌어줍니다. 칼 융에 따르면 영적 변화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라고 말하세요. 나는 상처받았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상처받았다 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감정은 손님과 같습니다. 왔다가 사라지지만 감정에 당신의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감정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면서 당신의 에너지는 변화합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감정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뚜뚜의 에너지는 당신에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 그리고 새로운 감정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에너지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삶은 다시 당신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융기 말했듯이 그림자를 인식하는 사람은 빛에 더 가깝습니다. 당신의 감정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그림자가 당신을 빛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묘한 매력을 느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이 형성되어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보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당신을 감동시키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매력 뒤에는 칼 융기 제시한 매우 강력한 체계, 바로 원형이 존재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공통된 영적 영역에서 특정한 보편적 에너지 패턴을 물려받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어머니, 영웅, 현명한, 아이, 연인, 피해자와 같은 원형은 신화, 동화,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속에도 존재합니다. 각각의 원형은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와 내면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도 그들을 찾아 공명합니다. 에너지는 서로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는 것을 끌어당긴다고 말할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원형을 활성화하는지를 나타냅니다. 피해자. 자, 원형이 우리 안에 지배적이라면 끊임없이 우리를 해치고 통제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에너지는 구원자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종종 그림자와 함께 나타납니다. 또는 영궁 원형이 우리 안에서 활동적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에 이끌립니다. 영궁은 투쟁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은 우리에게 투쟁을 제공함으로써 이 에너지를 활성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원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같은 유형의 파트너를 끌어당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차갑고 거리를 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의존적이고 매달리는 관계에 놓입니다. 그 이유는 종종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안의 원형이 외부에서 자신의 보안물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석의 극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원하든 우리의 끌어당기는 힘은 무의식적인 원형 에너지가 작동하는 주파수에 따라 작용합니다. 칼 융의 이론에서 이러한 상황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여성 내면의 남성적 이미지를 아니무스라고 하고 남성 내면의 여성적 이미지를 아니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내면의 이미지를 외부 세계의 누군가에게 투사할 때 강한 끌림이 발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누군가에게 그토록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그 사람은 우리 내면의 원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의 에너지가
우리를 그 사람에게로 끌어당깁니다. 대부분의 연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매혹적이고 열정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내면의 존재가 외부에서 살과 피를 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유대감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사람과 내면의 원형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산하는 에너지의 질이 변하면 우리가 끌어들이는 사람, 기회, 사건 또한 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원형도 나쁘지 않습니다. 불균형할 때만 해를 끼칩니다. 전사띠는 힘을 상징하지만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면 파괴적인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내면의 원형을 인식하는 것은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모든 균형 잡힌 에너지는 생명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의 여정입니다. 우리 내면의 부분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원형은 우리의 에너지 지도와 같습니다. 어떤 원형이 지배적이든 우리의 삶은 그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외부의 매력에 얽매이는 대신 우리는 내면의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는지 알게 됩니다. 매력의 힘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로 보내는 부름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면의 원형을 인식하고 그것들이 어떤 에너지와 함께 작용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조화, 진정한 사랑, 그리고 진정한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부족한 것을 찾는 대신 내면의 에너지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내면을 보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외부를 탓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어떤 원형을 가장 많이 경험하시나요? 연인? 피해자? 전사? 아니면 현자? 댓글로 적어주세요. 어쩌면 이러한 자각이 당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변화를 원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바람을 품고 나면 옛 습관, 옛 생각, 옛 두려움이 곧바로 작용하여 당신을 지금 있는 그대로 묶어둡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너지 법칙의 진정한 힘이 발휘됩니다. 당신이 주는 것이 곧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주는 에너지가 어떻게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같은 법칙은 또한 당신이 의식적인 에너지를 줄 때 완전히 다른 현실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의식적인 자각은 가장 큰 힘입니다. 자각을 통해서만 무의식 속의 그림자와 억압된 에너지를 보고 변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 생각, 의도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각은 진동이고 모든 감정은 에너지의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파동으로 반응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숨기지 마세요. 분노, 원망, 두려움을 부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것들을 억누를 때 에너지는 내면에 축적되어 당신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과 화해할 때 에너지는 방출됩니다. 방출된 에너지는 변형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칼 융의 자신을 아는 여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너지 차단을 풀고 억압된 부분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큽니다. 이제 당신은 의식적으로 삶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적인 반응으로 경험했던 사건들을 이제는 의식적인 선택으로 형상화합니다.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쏟을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의식적인 에너지는
또한 의도의 힘입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의도의 이면에 있는 힘을 개인의 영적 온전함과 연관시킵니다. 내면의 균형에 도달했을 때에만 당신의 의도는 조화롭고 강력한 에너지로 우주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무의식적인 의도는 에너지를 흩뜨리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의도에 진실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 있는 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에너지의 법칙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하고 의식적인 에너지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의 현실을 새롭게 써 내려갑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다. 의식적인 에너지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이 평화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사랑으로 자신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자신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에너지를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연민을 베푸는 것은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당신의 창의성, 당신의 연인, 당신의 건강, 그리고 평화는 모두 이 에너지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든 그것은 당신과 함께 춤을 춥니다. 그리고 춤의 리듬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의식적인 에너지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 보편적인 조화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이를 보여줍니다. 개인의 변화는 집단 무의식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에너지의 법칙은 이처럼 매혹적입니다. 의식적인 선택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그 에너지를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주는 것이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에너지를 주기로 결정하든 삶은 그것을 당신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이제 의식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선택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주는 것이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에너지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까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질문으로 시작될 변화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제를 통해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